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낮 12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태권도 심사 이야기 두 번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정리해 놓은 시나리오가 있는 건 아니고 그동안 제가 태권도장을 운영해 오면서 느끼고 있던 생각들을 떠오르는 대로 주제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나이가 40 중반으로 들어가고 있고 태권도장 운영한 지도 꽤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정도의 우리가 토론을 해봄직한 주제를 영상으로 남기는 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직까지 선배 사범님들 많이 계시고 또 후배 사범님들이 계시지만은 금방지게 보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정의로운 태권도 사범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의라는 단어를 내세우고 출몰하는 그런 자들을 오히려 경멸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양심적이고 뭐 정의롭고 이런 건 없으니까 너무 꽃깝지 않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태권도 심사비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가치의 문제, 그 다음에 비겁함의 문제.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가치의 문제는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 관장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합기도는 뭐 20만 원 받는다더라, 25만 원 받는다더라, 30만 원 받는데도 봤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합기도 종목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태권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기도가 얼마 받는다라고 하는 건 논점 이탈이기 때문에 할 비유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가치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받으면 어떨까요? 50만 원을 받는다. 제가 살고 있는 경주로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예전에 태권도 협회에 한번 시도해본 어떤 일이기도 하지만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신라 삼국 통일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또 거기다가 뭐 다른 학교 폭력에 대한 또는 응급 처방에 대한 또는 겨루기 수업에 대한 뭐 질적인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1품, 2품, 3품 그에 합당하는 연수 과정을 만들어서 뭐 2박 3일이든 또는 매 주마다 토요일만 오는 식으로 해서 3회에 거듭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유단자 연수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는 50만 원 받는다. 부모님들이 보내보니까 그 갔다 오니까 대단한 것 같더라. 아이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안 가는 애들하고 차이가 많이 났다. 특히나 다른 종목, 금도라든지 합기도라든지 이런 종목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역시나 태권도는 국기 태권도답게 우월성이 있더라.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심사비 50만 원을 받아도 너끈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가치의 문제고요. 둘째는 비겁함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심사비를 올리자 하고 일선 관장님들이 주장을 하시잖아요. 올리자라고 주변을 같이 에워싸는 거죠. 그러니까 비겁한 겁니다. 만약 아까 앞서서 예를 들었지만 컨텐츠가 단단한 게 뭔가가 있다면 자기 혼자 올려도 돼요. 근데 돈은 올리고 싶고 혼자 올려버리면 가격 경쟁에서 밀려버리니까 같이 올리자 자꾸 이렇게 에워싸려고 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또 민감한 문제이기도 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거기다가 손을 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수강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올리자. 제가 6만 5천 원인가 할 때 이 태권도 도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도 참 한심한 게 왜 6만 5천 원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 원씩 인상할 때에도 나는 만 원어치에 대한 값어치가 이렇게 더 채웠다라고 하는 걸 내세우지 못하고 그냥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받는데요? 라고 하면서 묻어가는 식으로 저도 살아왔다는 거죠. 비겁하게 저도 살아온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나이가 들어서 조금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비겁하게 살아왔구나. 지금까지는 그랬다 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내용물이 그대로인데 돈만 자꾸 올리는데 소비자가 선택할 다른 재량도 없이 다 같이 올려버리는, 그래서 다른 데로 빠져나갈 구멍도 안 만들어주고 가두리 양식장처럼 이렇게 소비자를 에워싸버리는, 우리가 굉장히 비겁하다. 아무리 우리가 돈 버는 거지만
돈 내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 주자. 그래 놓고 학생들이나 학부모 앞에서는 무도인 입네 하면서 도복띠 메고 딱 이렇게 서는데,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철저한 상인의 이속을 챙기는, 저는 상인의 이속을 챙기는 걸 전혀 폄하하지 않습니다. 상인 정신을 저는 지구의, 인류의 그 어떤 분야에서보다 더 높게 사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장사치, 장돌뱅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산업공상 문화에 의해서 상인들에 대해서 폄훼하지 않습니까? 우리 태권도 사범님들 중에서도 보면 나는 무술인이다, 무도인이다, 이런 걸 많이 부각시키고 내세우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철저한 장사 속으로 행하고 있거든요. 상인 정신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위선이, 저는 위선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가 자신감이 생기고 하면 혼자 치고 나가면 주변 도장들도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받을 수 있는군, 나도 그러면 링크 만들어 볼까,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해서 오히려 서로 경쟁하고 발전하는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건 아니고 그냥 계속 같이 올리자라고 하니까 발전은 더디고 돈은 더 많이 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퇴보의 양상을 긋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비를 제가 더 민감하게 액수는 말하지 않을게요. 뭐 국기원에서 얼마를 떼고, 대태협에서 얼마를 떼고, 시도에서 얼마를 떼고, 또 관장들은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형에게 이제 얼마를 받죠. 그러면은 학부형들이 요즘은 굉장히 밝아져 가지고 국기원이나 대태협에다가 직접 전화해 가지고 심사비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따지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 국기원하고 대태협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자기들도 그 수수료로 운영을 해가면서 하고 있으면서 일선 관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죠.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를 포함한 우리 일선 사범님들도 비겁하지만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책임자들도 굉장히 비겁하다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비에 대해서는 약간 주제를 어깨로 나가자면, 언제쯤 쉬자, 휴강은 언제쯤 하자, 여름 휴강은 언제쯤 하자, 겨울 휴강은 언제쯤 하자, 이런 것까지도 맞추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같은 회사원 소속도 아니고 같은 뭐 로펌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업종은 없습니다.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학원연합회처럼 있어 보이게 교육청에 들어가 가지고 학원분과 담당자하고 같이 의논하는, 그래서 뭔가 공론화가 만들어지는 듯한, 저는 그 쇼라고 봅니다만은 그렇게라도 하든가, 요령도 없고 또 이렇게 합치려고는 하고 그러거든요. 쉬는 날도 맞추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래요. 겨울에는 얼마나 쉬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겨울 시즌에는 휴강이 없습니다. 워낙 뭐 설날도 많고 노는 날이 있으니까 없고, 그 다음에 겨울이 운동하기가 좋으니까 휴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다만 저는 여름 휴강이 월, 화, 수, 목, 금입니다. 그러니까 앞 주말, 뒷 주말까지 합치면 9일을 놀아요. 그러면 제 9일 노는 데에 맞추어서 같이 그때 휴강할 수 있습니까? 그건 또 안 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옆에 있는 도장이 정상 운영을 해버리면 내가 욕먹으니까, 눈치 받으니까 같이 놀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비겁한 겁니다. 심사비와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사비는 제가 아까 우리 내부에서부터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없으면요, 결국은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싸잡아서 사기꾼들 이런 소리 듣기 전에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예요. 지금도 약간 늦은 감이 있거든요. 알만한 학부형은 다 알아요. 그리고 심사비 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를 약간 모멸하는 듯하게 느끼면서 송금하는 분들도 있을걸요. 물론 그 중에는 우리 관장님 수고하셨어요 라고 간식까지 같이 보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비용까지 다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 자격증들 어떻습니까? 접수비 이만큼 비싼가요? 그리고 한자 급수 시험을 치는데 한자 학원에 등록해서 쳐야 됩니까? 그냥 시험장 가서 치면 돼요. 자기 집에 삼촌한테 배웠던, 형한테 배웠던 배워가 그냥 가면 됩니다. 태권도는 도장을 무조건 경유하도록 묶어놓고, 그 파이프라인까지 묶어놓고 돈까지 다 같이 묶어서 일괄로 하잖아요. 비겁한 거 맞거든요. 제가 정의롭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전 지구상에서 이렇게 하는 업종이 몇 개나 될까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갑자기 바꾸려면 힘드니까 내용물을 만들자 이거죠. 그건 대태협에서도 같이 개발을 해줘야 되고, 시, 도, 군
협회에서도 뭐 그냥 뭐 회장 선출하고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무슨 우리 협회를 위해 뭐 협회의 발전을 위해 제발 좀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회가 누굽니까? 성은 협이요. 이름은 회입니까? 그런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일선 도장들이 있을 뿐이고, 예, 뭐 다시 우리가 평범하게 표현하자면 가게들이 있을 뿐이고, 그 가게들이 조금씩 십시일반 냈는 그 돈으로 만들어놨는 조합체입니다. 조합체. 협회라는 거는. 그래서 그걸 그냥 누군가가 간사의 역할을 하면서 운영하는 것일 뿐이죠. 근데 우리 협회를 위해 아닙니다. 도장을 위해라는 말이 가장 선단에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위한 어떤 방어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자구책이라고 할까요? 그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심사비를 인상하자, 뭐 어쩌기 하자, 예. 아니면 돈에 대한 값어치는 하나도 제공할 생각은 안 하면서 자꾸 그렇게 카르텔로 묶으려고만 하고 그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참 송구합니다. 볼품 없고 이렇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제 제가 약간의 예전에 그 건강 주기로 보자면 저도 좀 뒷전에 물러날 수도 있는 나이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한 80년대 70년대 선배들에 비하면. 그렇지만 지금은 저도 아직도 중진급에도 못 미치는 정말 현역에서 뛰고 있는 사범으로서 간절하게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